그래서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연금 계속 적자나고 있죠. 군인연금 적자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학연금, 이것도 일부는 아마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실 때마다 국민연금 내시죠. 과연 국민연금이 그동안 운용을 잘했을까요? 앞으로도 운용 잘할까요? 이런 것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연말 가면 한 1010조 정도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금융자산,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대체자산, 대체자산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 등, 뭐 건물 등, 기업 등 이런 것들이 전부가 대체자산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비중을 보니까 주식 비중이 44%,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이 약 43%, 대체자산이 한 13% 이렇게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 비중 중에서도 국내 비중은 한 16%,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비중을 한 28%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 투자 패턴 보니까요, 가장 많이 늘린 게 해외 주식 비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 그 무렵에 해외 주식 비중이 6%였어요. 그런데 뭐 올해 연말에 28% 정도까지 올린다니까 해외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이죠. 우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돈이 거의 1,000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만 사면은 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 인구 고령화 되면서 국민연금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 돈 찾아가려면 국내 주식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국내 주식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도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 최근에 안 좋은데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을 이렇게 많이 줄이는가, 상대적으로 덜 투자하는가, 그런 이유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운영 수익률이 좀 괜찮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쭉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6.4% 정도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5.8%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명목 성장률만큼 주가가 자산가액이 조금 더 오르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니까 수익률이 뭐 지난 21년 동안 5.8%, 명목 성장률보다 좀 높은 6.4%였죠.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이 비중을, 수익률을 좀 낮췄습니다. 최근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익률 목표치를 5.4%로 제시했거든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다. 제가 추정해 보니까요, 현재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 21년 보니까 국민연금 평균 운영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1% 못 미치게 좀 높았거든요. 근데 명목 성장률이 3%로 떨어졌는데 국민연금이 5.4%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건 높은 수익률입니다.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 수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채권 투자, 뭐 주식 투자에서 전체 수익률이고요. 사실 주식 투자 수익률 보니까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계속 자산을 운용했는데요. 그 이후로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한 11%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저는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운영을 잘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연금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정확히는 16.3%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비중을 27.8%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비중보다도 주식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죠.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럼 이 비중보다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식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월급 받을 때마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국민연금은 그 돈으로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국내 주식 비중이 16%였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뭐 17%, 18%가 됐다. 해외 주식 비중이 뭐 30%가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국민연금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든 현대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연금 장기 5년마다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국민연금이 2041년 가면은 1778조로 정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57년에 고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국회 예산처에서 추정해 보니까 이 2041년 정점 고갈 시점 2057년이 한 2년 정도 앞당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당초 추정한 것보다 지금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는 없죠. 우리 초고령사회 올해부터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65세 인구가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접어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국민연금 받을 사람은 많고 그 다음에 뭐 고용사정도 뭐 별로 안 좋으니까 일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특히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뭐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0.7%, 그 다음에 그 다음 10년은 1%씩 15세, 64세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들은 더 많아지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1년 연평균 수익률이 6.4%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37년까지 목표 수익률을 5.4%로 설정해 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5.4% 내기 쉽지 않습니다. 명목 잠재 성장률보다 1%포인트 정도 위의 수익률이 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추정해 보니까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은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5.4% 수익률 내면은 정말 잘 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 받을 사람도 늘어나고 15세, 64세 인구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국민연금 규모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낮아지니까 늘어나는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연금 계속 적자나고 있죠. 군인연금 적자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학연금, 이것도 일부는 아마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고갈돼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만 좀 고갈되면은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대선거 네 분 후보들 토론회 하는데 보니까 한 분이 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동의하느냐. 동의를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덜 준다고 그러면 참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인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뭐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저도 작년부터 국민연금 받으라고 그러는데, 뭐 현재는 제가 뭐 쓸만한 용돈 벌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놨습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12%, 12% 정도 더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저 연기는 해놨는데요. 뭐 저 같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낼 젊은 분들은 줄어드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2057년 되면 고갈된다. 그 시기가 2055년으로도 앞당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국민연금 받기는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직장 다니면서 더 내고요. 받을 때는 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얼마나 그 정부가 보전해 주겠어요. 지금 정부 재정적자 현재는 낮지만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때 당시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국민연금 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국민연금을 줘야 될 텐데 그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 직장 다니는 분들의 저항이 상당히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 다니면서 지금 국민연금 내는데 받기는 받을 텐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여러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펀드 매니저 주례를 섰는데요. 신혼여행 갔다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신혼여행 즐거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노후 준비하고 왔습니다. 노후 계획 세우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 친구는 금융을 잘 알고 펀드 매니저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런 거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언젠가는 국민연금 규모 전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성장률 하락하면서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 국민연금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